미국 전역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역풍으로 자국민들이 먼저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물가 상승률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는 가구당 수입이 330만 원 줄어든 셈으로 미국 전역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줄줄이 폐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44년간 운영한 가게를 닫아야 하는 월터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공급가가 오르면서 더는 버티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커뮤니티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 월터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부는 나를 버렸지만 한국이 나를 살렸습니다. 도대체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국가도 포기한 한 사람을 한국인들이 살려낸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저는 월터입니다. 올해 71살이에요. 뉴욕 타임스퀘어 근처에서 44년째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고 있죠. 27살에 이 가게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꿈이 많았습니다. 아내 린다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두 손으로 직접 만든 샌드위치로 뉴욕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때는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매일 새벽 6시, 저는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1월 1일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었어요. 그게 제 자존심이었거든요. 거의 반세기 동안 한결같이 뉴욕 사람들에게 따뜻한 샌드위치를 만들어드리는 것.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어요. 빵값이 올랐습니다. 햄값도, 채소값도, 심지어 포장지까지 모든 게 폭등했죠. 매일 아침 도매상이 가져오는 가격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틀면 연일 같은 소식만 나와요. 180개국에 보복성 관세를 부과한다는 뉴스, 수입 식자재값 폭등 소식, 치솟는 물가 이야기들 말이죠.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부자들은 걱정이 없겠죠. 이런 작은 샌드위치 가게에는 와본 적도 없는 사람들 아닌가요? 하지만 가게 하나로 생계를 이어온 저 같은 서민은 직격탄을 맞고 속절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리 일해도 재료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졌어요. 정부는 국가만 지키고 국민 한 사람은 못 지키는구나. 미국이 나를 버린 느낌이야. 혼자 중얼거린 그 말이 가게 안에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다녔어요. 하지만 정작 제 가게 안은 점점 텅 비어가고 있었죠. 하루 매출이 재료비도 못 따라가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이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적자를 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평생에 걸쳐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고요한 새벽, 가게 안에는 여전히 샌드위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조차 이제 그리워질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쪽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종이를 가게 문에 붙였어요. 8월 30일까지 영업.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이 담긴 12글자였습니다. 이 한 장의 종이로 제 인생의 절반이 끝나는 거라니. 손끝이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이걸로 평생의 생업이 끝이라니. 그렇게 저는 제 인생 최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랜 세월 지켜온 가게를 포기하기로 말이죠. 폐업 공지를 붙인 다음 날, 저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문을 열었습니다.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죠. 마지막까지 영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하지만 들어오는 손님은 없었습니다. 텅 빈 가게에서 혼자 샌드위치를 준비하고 있으니 허탈했어요. 그때 빵 배달상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인사를 나누나 했는데 말없이 가격 인상표만 놓고 가더군요. 오늘부턴 식빵 원자재 값이 10센트 더 올랐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저는 조용히 뒷주방으로 들어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아내 린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미국인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늘 미국 우선주의를 외쳤어요. 하지만 그 혜택이 저에게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정책만 펼쳤고
저희 같은 서민은 포기 대상이었죠. 뉴스에서 봤어요. 군수산업체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대기업들도 체인형 대형 레스토랑들도 지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희 같은 소상공인에게는 언제나 논의 중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당장 닥친 현실은 냉정했거든요. 관세 폭탄으로 수입 식자재 값이 폭등했는데 임대료까지 치솟아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오후에 단골 손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문에 붙은 폐업 쪽지를 보고 오신 거였죠. 우리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관세로 오히려 위기를 초래하다니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의 말에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이 거들었습니다. 태생부터 금수저였던 사람이 샌드위치나 피자값 오르는 거 신경이나 쓰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지를요. 저녁이 되어서야 린다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죠? 린다도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당신 잘못 없어요. 세상이 변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억울했습니다. 성실하게 세금 내고 법 지키며 살아왔는데 왜 저희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정작 미국의 서민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부는 국가의 위상은 높였을지 모르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구나. 거대한 정책 속에서 저희 같이 개미 같은 존재는 그냥 희생양일 뿐이었던 거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폐업 공지를 보고 찾아온 단골 손님들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많이들 찾아오셨어요. 10년째 아침마다 찾아온 브로드웨이 배우는 문 앞에 붙은 쪽지를 한참 바라보더니 침울한 표정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샌드위치는 내 하루 루틴이었어요. 그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택시 기사 한 분이 차를 길가에 세우고 들어왔습니다. 늘 야근을 마치고 들르던 분이었어요. 피곤한 얼굴로 평소 자리에 앉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밤샘 운전 끝나면 여기서 베이컨 샌드위치 먹는 게 낙이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희 가게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쉼터였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그분은 샌드위치를 천천히 드시더니 계산할 때 평소보다 많은 팁을 주고 가셨어요. 말은 안 했지만 마지막이라는 걸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게 문 폐업 쪽지 주변에 포스트잇이 하나둘씩 붙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몇 장 안 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났습니다. 힘든 날, 이 집 에그 샌드위치가 나를 버티게 했어요. 첫 번째 포스트잇을 읽으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누군가 저희 가게 음식으로 힘든 시간을 버텼다니 이런 보람이 있을까 싶었어요. 혼자 뉴욕 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준 가게 잊지 않을게요. 이 글씨는 조금 서툴렀어요. 아마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 쓴 것 같았습니다. 영어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아빠도 저도 이 가게 샌드위치 먹고 자랐어요. 이 메모를 보는 순간 정말 울컥했습니다. 이대에 걸쳐 저희 가게를 이용해 주신 분이 있었다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의 작은 부분이나마 함께했는지 실감이 났어요. 하루가 지날 때마다 포스트잇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린다가 그 포스트잇들을 하나하나 읽어주었어요. 여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해주고 있어요. 저는 그 작은 종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부는 우리를 버렸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기억해주고 있구나. 44년간 이 자리를 지킨 게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더 큰 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하나님 유학생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어요. 물론 저는 그때 그 사실을 전혀 몰랐죠. 나중에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브로드웨이의 작은 샌드위치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이곳에서 우린 위로받았고 웃었습니다. 이 가게는 단지 샌드위치를 파는 곳이 아니라 뉴욕의 온기였습니다. 그 글이 한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퍼졌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몇 명이 공유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가게 앞에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봤습니다.
대부분 젊은 아시아계 사람들이었어요. 스마트폰을 들고 포스트잇들을 사진으로 찍고 있더군요. 해시태그를 만들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노인을 위해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주다니.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뉴욕 한인교회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교포 배우들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기부와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말이에요. 가장 놀란 건 어느 날 오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 젊은 한국인 남성이 가게에 들어와서 샌드위치 하나를 주문했어요. 평범한 주문이었죠. 터키 샌드위치 하나요.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계산대 앞에 $200를 놓고 가는 거예요. 샌드위치 음료값은 $18였는데 말이죠. 잠깐 거스름 돈을. 제가 부르기도 전에 그분이 문 쪽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진짜 뉴욕의 역사예요. 우리가 지킬게요. 그리고는 그냥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그 $200 지폐를 손에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린다가 뒤에서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여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네요. 그날 이후로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샌드위치 하나를 사고 큰 팁을 두고 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대부분 한국계 분들이었죠. 어떤 분은 $50, 어떤 분은 $100를 두고 가셨습니다. 힘내세요. 월터 아저씨.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말들을 남기고 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격했어요.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린다와 함께 그동안 받은 돈을 세어보았어요. 며칠 사이에 $1000가 넘게 모였더군요. 물론 가게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 돈의 의미가 중요했어요. 여보,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주는 건 돈이 아니라 희망인 것 같아요. 린다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한국 사람들이 왜 저를 도와주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분들 덕분에 제 마음속에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밤, 저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 수 있었어요. 그렇게 희망을 품고 며칠을 보내고 있을 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젊은 여성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 보였는데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소윤이라고 합니다. 기자예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기자라니, 저희 같은 작은 가게에 무슨 일로 오셨을까 싶었거든요. SNS에서 선생님 이야기를 봤어요. 익명의 손님들의 팁 릴레이, 포스트잇 캠페인, 모든 걸 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이소윤 씨가 설명해 주니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온라인에서 제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상황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본 적도 없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린다가 제 등을 토닥이며 용기를 주었어요. 괜찮아요, 여보. 진실을 말하면 돼요. 이소윤 씨는 정말 꼼꼼하게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44년간 가게를 운영해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관세 때문에 어려워진 상황, 폐업을 결정하게 된 과정까지 차근차근 물어보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가장 타격을 받으셨나요? 이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식빵 한 덩어리 가격이 2배 이상 올렸어요. 햄과 치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샌드위치 가격을 그만큼 올릴 수는 없거든요. 손님들이 다 떠나가니까요. 그럼 지금은 적자 상황인가요? 네. 샌드위치 하나 팔 때마다 손해를 보고 있어요. 재료비가 $8인데 $9에 팔고 있거든요. 임대료까지 생각하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숫자로 말하니 더 현실이 와 닿았거든요. 제목도 이소윤 씨가 정했어요. 월터의 샌드위치, 44년 만에 폐업. 관세는 정부만 부유하게 만들었고 서민을 고립시켰다. 며칠 뒤 영상이 올라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얼마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나더군요. 일주일 만에 30만 뷰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소윤 씨가 영상을 보내주었는데 밑에 달린 댓글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트럼프가 세운 건 벽이 아니라 서민의 절망이었군요. 관세로 버는 돈은 정부 주머니로 들어가고 미국 서민들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 정부는 강해졌을지 모르지만 우린 무너졌어요. 댓글 읽으면서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영상을 본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 대표라는 분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김성훈이라는 분이었는데 제안이 정말 신선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음식 키트를 배송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샌드위치를 키트로 구성해서 배달도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기존 매장과 배달을 병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처음 듣는 제안이었어요. 배달이라는 건 피자집에서나 하는 줄 알았거든요. 샌드위치도 배달이 가능하다니. 린다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해볼까요? 어차피 잃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게요. 한번 해보죠. 김성훈 씨의 도움으로 배달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감동적인 건 영상 댓글에 달린 수많은 응원이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다시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는데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 영상의 파급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건물 임대인 존슨 씨였습니다. 44년 동안 임대료를 받아온 분이죠. 월터, 요즘 당신 가게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화제더군요. 처음에는 임대료, 독촉 전화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존슨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인들이 제게 연락을 했어요. 월터 씨의 상황을 알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 기획 영상도 봤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임대료를 더 올린다는 건 아니겠죠? 월터, 계약 종료는 철회합시다. 임대료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할게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고 있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제가 지원할게요. 페인트 칠, 간판 교체, 뭐든지 말씀하세요. 존슨,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44년 동안 사업적인 관계만 유지해온 분이 이렇게 나서주다니. 선생님 가게를 두고 뉴욕에 옮기라고 부르더군요. 그냥 문 닫게 놔둘 순 없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린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린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꿈이 아니죠? 꿈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가게 문에서 폐업 공지문을 뗐습니다. 44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기분 좋게 종이를 떼어본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미스터 존슨이 약속한 대로 리모델링 업체를 보내줬어요. 낡은 페인트를 벗겨내고 새로 칠하고 간판도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가게 안조명도 밝게 바꿨어요. 린다가 리모델링된 가게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우릴 기억해주고 지켜주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린다의 말이 맞았어요. 절망 속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김성훈 대표의 도움으로 배달 시스템도 준비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단계별로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월터 아저씨, 샌드위치를 포장해서 배달하는 건 간단해요. 중요한 건 품질을 유지하는 거죠. 배달 앱에 저희 가게를 등록하고 메뉴 사진도 찍고 배달 범위도 정했습니다. 타임스퀘어에서 반경 5km까지로 설정했어요. 첫 배달 주문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 떨렸습니다. 브로드웨이 극장 근처 사무실에서 주문한 베이컨 에그 샌드위치 3개였어요. 린다, 첫 배달이에요.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포장도 꼼꼼히 하고 소스가 새지 않도록 신경 썼어요. 배달 기사가 가져간 뒤 1시간 뒤에 앱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5점 만점에 5점 평점과 함께 리뷰가 달려 있었어요. 44년 전통의 맛 그대로네요. 배달로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 리뷰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이런 기분인가 싶었어요. 배달 주문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가게에 오기 어려웠던 타임스퀘어 직장인들, 브로드웨이 배우들이 편리한 배송 시스템을 이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단체 주문도 들어왔습니다. 사무실에서 10개씩, 20개씩 주문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하루에 한 번 먹던 분들이 2번, 3번 주문하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재료비를 넘어서는 수익이 나기 시작한 거죠. 서서히 적자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가게가 다시 활기를 찾아가면서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린다가 제안했어요. 여보,
가게 한쪽 벽을 감사의 벽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가게 안 한쪽 벽에 감사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포스트잇들과 새로 오는 메시지들을 정성스럽게 붙여놨어요. 샌드위치를 드시고 나서 메모를 적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한국어로 쓰인 것들도 있고, 영어로 쓰인 것들도 있고, 스페인어로 쓰인 것들도 있었어요. 여긴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이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샌드위치를 파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주고 있었다니. 한국어로 쓰인 메모들이 특히 많았어요. 물론 저는 읽을 수 없었지만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이나 유학생들이 정성스럽게 적어준 것들이었죠. 어떤 글씨는 정말 예쁘게 써져 있어서 예술 작품 같았어요. 어느 날 이소윤 기자가 다시 가게에 왔습니다. 후속 보도를 위해서였어요. 월터 아저씨,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이 감사의 벽을 보니 감동이에요. 이소윤 씨가 카메라를 들고 감사의 벽을 촬영하더군요. 이번 후속 보도에서는 뭘 중점적으로 다루실 건가요? 관세가 만든 폐업 위기를 한국인들의 온기가 막아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인터뷰에서 이소윤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부국은 GDP가 아니라 국민 한 명을 살리는 마음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미국 정부는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만 신경 썼지만 한국 사람들은 저라는 개인을 살리는 데 관심을 가져줬거든요. 후속 보도가 나간 뒤에도 한국 사람들의 관심은 계속됐습니다. 한국에서 뉴욕 여행을 온 분들이 일부러 저희 가게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아, 그 월터 할아버지 가게구나. 한국에서 유명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신기했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노인이 멀리 한국에서까지 알려졌다니. 어느 날 저녁, 저는 가게 한쪽 벽에 붙은 한국어 메모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성스럽게 쓰여진 글씨체에서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미국 정부가 못한 걸 한국인들이 해냈구나. 혼자 중얼거린 그 말이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미국 정부는 저를 보호해주지 못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저를 지켜준 거였어요. 그날 밤 새벽 준비를 하면서 식빵 포장을 뜯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예전에는 절망 때문에 떨었는데 이번에는 감동 때문이었어요. 그 순간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린다가 뒤에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운이 좋았네요.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감사의 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한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한국어를 몰라도 그분들의 진심은 충분히 전해졌거든요. 2025년 8월, 저는 오늘도 새벽 6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여전히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어요. 폐업 예정이었던 저희 가게는 활력을 되찾았어요.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부터 가게 앞에 줄이 생겨 있었거든요. 10년째 찾아오던 브로드웨이 배우는 침울해 보였던 지난번과 달리 안도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보통 아침엔 단골 위주로 오는데 처음 보는 얼굴들도 많았어요. 월터 아저씨죠? 영상으로 봤어요. 첫 번째 손님의 말에 저는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린다는 계산대를 맡았고 저는 평소처럼 샌드위치를 구웠습니다. 새로 만든 메뉴판에는 불고기 샌드위치가 추가되어 있었어요. 김성훈 대표가 제안해준 메뉴였죠. 불고기 샌드위치를 시킨 분이 한 입 드시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메뉴를 도전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안심이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배달 주문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타임스퀘어 사무실에서, 다양한 곳에서 주문이 왔어요. 배달 주문 5건 또 들어왔어요. 직원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손님이 몇 명 안 왔는데 이제는 정신없이 바빠졌거든요. 며칠 뒤 SNS에 다시 저희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폐업 위기였던 뉴욕 샌드위치 가게, 한국인들의 연대로 되살아나다. 댓글에는 응원이 쏟아졌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월터 할아버지 파이팅! 그런 따뜻한 말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어제 밤 가게 마감을 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27살 가게를 처음 오픈할 때에 제가 지금의 모습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미국 정부 때문에 폐업 위기에 몰렸다가 멀리 한국에서 온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매일 아침 식빵을 굽고 베이컨을 지지고 야채를 썰면서 생각해요. 진짜 힘이 무엇인지,
진짜 따뜻함이 무엇인지를요. 관세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강하게 만든다고 했지만 정작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어요. 반대로 한국 사람들은 힘을 과시하려 하지 않았는데도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이소윤 씨가 도와주셔서 SNS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제 진심을 담아서요. 정부는 나를 외면했지만 한국인은 나를 기억해줬어요. 샌드위치 가게를 살린 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코리아, 감사합니다. 그 메시지를 올리고 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44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제가 세상에 꼭 전하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감동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었다면 더욱 기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